올해 마지막 게임이에요.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TV 화면에 눈을 고정하고 있어요. 경기장 관중석에 있던 5만 명의 관중이 숨을 죽이고 있어요. 다들 누가 이길지 기다리고 있죠. 올해 우승자를 가릴 거예요. 제일 시끄러운 팬들도 구호를 멈췄어요. 공기까지도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너무 조용해서 구경꾼들의 심장박동 소리가 들려요. 투수가 마지막으로 공을 봐요. 풍속도 고려해서 팀의 승리를 가져다 줄 준비를 하고 있죠. 던졌어요. 공이 총알처럼 경기장을 날아가요. 하지만 타자의 반응이 완벽하네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충격 에너지가 공을 빛의 속도로 가속시켜요. 좋아요. 여기서 멈출게요. 이걸 설명해야겠어요. 질량이 있으면 우주의 어떠한 것도 빛의 속도에 도달하지 못해요. 사람에겐 자동차, 로켓, 심지어 해성조차도 그 속도에는 도달할 수 없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물체가 움직일 때 크기는 줄어들고 질량은 증가해요. 만약 비행기가 빛의 속도로 가속한다면 질량은 무한해지고 길이는 0이 될 거예요. 불가능하죠? 하지만 법칙대로 사는 건 재미없잖아요. 그게 물리의 법칙이라 할지라도요. 아인슈타인도 우리 아이디어를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무법천지의 세상에서 타자가 친 공이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날아갔어요. 1초 만에 공은 지구를 7.5바퀴를 돌 수 있을 거예요. 관중들, 경기장 잔디, 공기 분자, 주변의 모든 게 얼어붙어요. 오직 공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이 작은 발사체는 경기장을 날아 대기를 갈갈이 찢고 우주로 가요. 그리고 무서운 건 공이 전속력으로 국제우주정거장에 충돌한 거예요. 정거장에는 희망이 없어요. 빛의 속도로 가는 물체는 경로에 있는 모든 걸 날려버릴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야구선수의 방망이가 그런 타격에 부서지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죽과 고무로 된 작은 공이 경기장 중앙의 태양보다 밝은 빛을 유발할 거예요. 밝은 빛 뒤에는 원자핵 폭발이 뒤따를 거예요. 타자가 빛의 속도로 공을 추진시키면서 쇼는 시작되죠. 공이 너무 빨리 움직여 공기 분자들은 공 주위를 흐를 시간도 없어요. 공기 분자의 원자들은 공을 치고 그 원자와 섞여요. 감마선이 나타나요. 그게 분자를 분해해요. 타자 주변의 공기가 빨갛게 달아오른 플라즈마로 변해요. 심판과 포수를 불허할 필요 없어요. 화산 용암 속에서 야구해보세요. 이 모든 게 나노초 안에 일어나요. 1초는 10억 나노초가 있죠? 사람들의 눈과 뇌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분석할 시간도 없어요. 공은 작은 조각들로 부서져요. 이제 불타는 플라즈마 구름처럼 보여요. 이건 탄소, 산소, 질소, 그리고 수소예요. 경기장은 플라즈마와 X선으로 휩싸여 있어요. 주변 몇 킬로미터에는 사막밖에 없어요. 풍경은 달이나 화성의 표면과 비슷하죠?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밝은 빛이 와요. 그리고 경기장 한가운데 불덩이가 나타나요. 펑! 폭발음이 들려요.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아 거대한 버섯을 닮은 섬뜩한 구름으로 변해요. 폭발파도 잊지 마세요. 나무들을 땅에서 찢어내버리고 주변의 모든 창문을 깨버릴 거예요. 다행히도 진짜 세계에선 이런 상황이 불가능해요. 국제우주정거장은 야구공 말고도 문제가 충분히 많거든요. 여기 미식축구 경기장이에요. 그리고 여긴 국제우주정거장이에요. 정거장의 무게는 420톤이에요. 인간이 만든 가장 큰 우주선이죠. 큰 크기와 320대의 무게로는 이 정거장이 초속 8km로 비행하는 걸 막지 못해요. 국제우주정거장은 하루에 지구를 16번 돌아요. 이 속도라면 작은 입자로도 우주선의 선체를 관통하거나 태양 전지판 중 하나를 뗄 수 있어요. 지구 주변에 2000개의 활동 인공위성이 날고 있어요. 또 다른 3000개는 작동하지 않지만 우주를 계속 여행하고 있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주에는 1.26cm보다 작은 파편이 1억 개 있어요. 우리가 보낸 거죠. 최소 34,000개의 스마트폰 크기만한 입자와 그 이상의 입자를 말이에요. 아주 작은 조각도 우주 비행사의 옷, 장비 또는 국제우주정거장에 보호되지 않은 영역을 파괴할 수 있어요. 제트기 40배의 속도로 나는 나사는 한 개만 있어도 위험한 발사체예요. 특히 우주에서는요. 그럼에도 국제우주정거장은 안전해요. 패딩이 작은 물체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어요.
더 큰 건 어렵지만 과학자들은 그에 대한 해결책도 알아냈어요. 국제우주정거장 주변에 보안 경계선이 형성되어 있어요. 길이 25km, 너비 4km의 피자 상자를 상상해보세요. 국제우주정거장은 상자 중앙에 매달려 있고 그 벽이 경계선이에요. 나사 전문가들은 우주 경계선을 침범하는 모든 것들을 기록해요. 과학자들은 충돌 확률을 계산해요. 만약 위험하다면 국제우주정거장은 움직이기 시작해서 충격을 피해요. 2020년 정거장은 비행 노선을 3번 변경했어요. 수백 개의 물체들이 매년 지구 대기로 들어와요. 대부분은 행성 표면에 닿기도 전에 불에 타버리죠. 만약 금속 파편이 대기를 뚫고 들어온다면 아마도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나 바다로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일들은 일어나죠. 1997년 1월 22일 이른 아침, 로티 윌리엄스는 오클라호마의 한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새벽 하늘에서 밝은 불덩이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게 별똥별이라고 생각했죠. 갑자기 뭔가가 어깨에 닿는 걸 느꼈어요. 알고 보니 손바닥 크기의 금속 조각이었죠. 그 타격으로 윌리엄스 씨는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지구에서 우주 파편을 맞은 유일한 사람이 되었죠. 그것은 미국 델타2 로켓의 연료 탱크 일부였어요. 우주 파편에 부딪힐 확률은 아주 낮아요. 우주 위성 파편이 여러분을 타격하는 것보다 거대한 크라켄이 여러분의 방에 기어가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수천 개의 작은 운석에서는 파편이 안 보여요. 그렇게 매일 지구 대기를 폭격해요. 대부분의 돌은 그 안에서 타버리고 지구로 떨어진 돌은 보이지 않아요. 운석과 가까이 마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엔하지스 뿐이에요. 1954년 우주 암석이 집의 지붕을 뚫고 들어가 그녀의 허벅지를 강타했어요. 운석은 천장에 구멍을 내고 하지스의 다리를 멍들게 했죠. 볼링공 크기와 무게의 물체가 우리 행성을 향해 날아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봅시다. 당연히 빛의 속도로요. 2초 만에 우주물체는 달에서 지구까지 와요. 공에 금이 가겠지만 열핵 융합을 할 시간은 있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 대기를 플라즈마 버블로 변화시키는 X선이 방출될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장되고요. 지구 표면에는 우주 파편의 충돌점은 없을 거예요. 착륙할 시간은 없겠지만 안 좋은 일은 많이 일어나겠죠. 대기 중의 폭발은 엄청날 테니까요. 이 대격변은 지구 일부를 생명이 없는 사막으로 만들고 지각 일부를 파괴할 거예요. 표면에서는 화재, 지진, 쓰나미, 그리고 화산 폭발이 시작되겠죠. 태양은 우리 태양계의 주요 광원이에요. 항성에서 나오는 빛은 명왕성에 5시간 50분이면 도착해요. 수성은 3분 20초 떨어져 있죠. 지구 같은 경우 8분 20초면 충분해요. 우리가 내일 화성에 우주선을 보낸다면 7개월 후에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로켓은 3분 안에 다 가겠지만요. 우린 빛의 속도로 나는 법을 절대로 배우지 못할 거예요. 대부분의 현대 우주선은 이온 엔진에 의해 움직여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대안을 찾고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돛을 달고 배로 여행했습니다. 오늘날 다시 이 기술에서 관련성을 발견했죠. 기술자들은 우주에서 돛을 사용하는 걸 제안했어요. 그걸로 태양풍을 잡자고 제안한 거예요. 우주선에 돛이 설치되면 빛의 광자가 거기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체를 앞으로 밀어내는 힘이 생기죠. 지금까지 가장 애매한 아이디어는 외부 펄스 플라즈마 추진 엔진을 만드는 거였어요. 이 원리는 우주선 뒤에 수백 개의 핵 전하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우주선은 그 충격파로 앞으로 날아가죠.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우주를 여행하는 가장 공상과학적인 방법은 워프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경우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날 수 있죠. 하지만 우선 우린 시공간을 왜곡하는 엔진을 만들고 그 왜곡을 우주여행하는 데 사용해야 해요. 아직까진 이 기술은 영화와 만화에서만 볼 수 있어요.